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야 3당 의원 12명이 질의자로 나선 가운데 이 그간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이 새누리당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질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석도 빈 공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해체를 최순실 씨가 지시했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송영길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고요. 또 이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해운대 LCT의 이영복 회장, 어젯밤에 잠적 석 달 만에 자수 형태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비자금으로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부산의 정관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도 3부에서 짚어봅니다. 오늘 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대정부 현안 질의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을 받은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연결합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의원님께서요. 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려고 네. 해경 해체를 주장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월호 국면에 쫓겨서 졸속으로 해경을 해체했다, 이런 지적은 뭐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정부 조직이 해체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해경 관계자부터 이제 직접 제보를 들은 건데요. 그쪽에서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 네. 대통령께서 5월 19일 날 담화를 발표했는데, 네. 5월 17일까지 그 담화에 따르는 후속 개혁 조치를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그거는 뭐 청와대 이제 공식 비서실과 이렇게 교감이 됐으니까 준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5월 19일 담화에 해경 해체가 들어가게 돼서 전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나게 된 거죠. 해경도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당시 박 대통령 표현이요. 네. 해경 해체를 결정하면서 고심 끝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럼 지금 뭐 당일날 해경 조직이 알았다면 네. 이 고심의 시간은 하루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고심 끝에라는 표현도 적절치가 않은 게 네.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관련 당사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네. 이런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이 돼야지. 네. 정부 조직 해양경찰청이란 거대한 정부 조직을 해체시키는 것을 개인 혼자서 고심 끝에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해양경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도 아니고 경험이 네.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네. 경찰을 해봤습니까? 바다를 알기도 합니까? 이 얼마나 이 해양경찰청을 노무현 참여정부 때 차관급 외청으로 승진시켜서 해놓은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해경 해체가 들어간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이 세월호 침몰 당시에 뭐 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 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께서 재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모든 책임이 사실 대통령한테 가는데 이것을 네. 회피하고 7시간 동안 행적 추적을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해경했대 전가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최순실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일파만파 되다 보니까요.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작품이다. 뭐 통합진보당 해산도 최순실이 주도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해경 해체, 이 7시간을 감추기 위한 최순실의 지시다. 자, 이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보내서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내부 제보에 의하면 네. 그 19일 전까지는 연설문이나 예정된 연설문이나 이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고 해경 자체 내부 개혁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돼서 네.
해경에서 대통령 말씀에 따른 후속 조치안까지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 갔다 온 뒤에 이게 바뀐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네. 최근에 그러한 연설문 수정 작업들이 현실로 드러난 거에 비춰볼 때 최순실의 작품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뭐 다 의아해하던 대목이긴 합니다. 네. 뭐 그 결과 지금 국민안전처가 돼 있습니다만. 네. 자, 우선 이 7시간이 더 핵심일 테니까요. 네. 이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이 행적이 밝혀지면 함께 풀릴 의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원한 답을 지금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이 황교안 총리에게 질의하셨죠? 네. 네, 청와대에서 직무하셨다고 듣고 있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듣고 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통화하신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이 형사소송법의 전문 법칙이라고 있는데 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네. 자기가 직접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확인한 것이 아닌 이상 없고 설령 만약 7시간 동안 청와대에 계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비상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지금 200명이 넘게 304명, 네. 5명이 네. 물에 빠져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 대통령이 아니 긴급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무슨 그분이 무슨 인공지능도 아닌데 뭘 혼자 다 판단합니까? 관계자 보고도 안 들었고 7시간 뒤에 5시 15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은데 그렇게 발견되기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네. 전혀 7시간 동안 어디가 있었던 간에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보고도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 오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 뭐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을 안 했는가. 네. 왜 청와대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 이것은 해경을 관할시키는 게 아니라 해군이나 미군의 함정한테도 구호 요청을 해서 살릴 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네. 해군이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그 해상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데 바닷속을 전혀 모르는 해경한테 맡겨놓고 해군 구조도 배제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의원님, 이 문제는 뭐.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미스터리가 많으니까요. 7시간.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가 최근에 말이죠. 이 성형외과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네. 근데 오늘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성형시술 의혹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그러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세요? 저희들 입장은 성형시술을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뭐 하셨는지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 대통령에는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것은 휴일도 아닌 근무 시간이었고 네. 국민의 생명, 이게 국가 안보적 상황이 나온다면 국군 통수권자한테 전화 연락도 안 된다면 그 전쟁은 패배한 것입니다. 네. 그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이 분이 국민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린 이 위난 긴급 상황에서 뭘 하셨는지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한 거를 제시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무슨 구술을 했든 무슨 성형수술, 보톡스를 맞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뭘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봅니다. 의원님께서 이 대정부 질의에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014년 정윤회의 문건 유출 파동이 불거졌을 때 있었는데 네네. 이때 제대로 털지를 못해서요. 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왔다. 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대정부 질문하면서 놀랬는 게 네. 국민들께서도 참 답답했을 텐데 황교안 총리 답변이나 김현웅 법무장관이 전혀 이에 대한 반성이 안 보이고 마치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그걸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총리 법무장관 하에서 이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가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참 신뢰가 안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요. 2년 전 당시 사건이 재조명을 받는데, 제가 이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에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에서 네. 민정비서관실에 회유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고요. 네. 한정경위와 함께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던 이 최모 경위 스스로 목숨을 그 겨울에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안 지금 다시 어떻게 바로잡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우병우를 구속시켜야 될 근거가 되는 거고, 그때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그것을 막고 정윤회를 보호해준 그 대가로 민정수석으로 승진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또 그것을 막아주고 은폐한 대가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가 되신 거고, 네. 그 차관이었던 그 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걸 은폐시켜준 대가로 벼슬 관직을 얻은 완전히 어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런 타락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터져 있는 게이트와 그 당시의 문건 유출은 연결돼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때 총리직도요. 원래는 김영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을 이병기 비서실장이 모시려고 그랬어요. 네. 김영수 부부는 김영삼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신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네. 저는 그분이 총리를 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영수 조직위원장을 추천을 했고 네. 문고리들이 우병우 이런 라인들이 저는 황교안을 추천했다고 봅니다. 이 양대 가지고 계속 되다가 결국 황교안 후보자로 낙찰이 됐는데 이것이 그 문고리 권력들과 긴밀한 상호 연결이 된 거고 이들이 서로 견제 균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일종의 불법적인 내통 관계, 공동 이해 관계에 있다 보니까 네. 견제 균형이 안 되고 국정농단 사태가 전부 차단이 안 된 채 마치 최순실이 청와대 경비를 프리패스하는 것처럼 네. 모든 견제 장치가 무너지고 이 국정농단이 계속된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받는 사진 한 장, 국민들 이 마음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네. 오늘 고발 114일 만에 우병우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황교안 총리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부는 이런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변론하는 로펌 변호사들 같다. 미리 도망가라고 다 광고하고 네. 증거 인멸해라고 다 시간 내주고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정말 친절한 검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공권력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럼 의원님 내일 광화문에 나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내일 2시에 집회를 하는데 저도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리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당에서 2시에 공식적으로 집회를 거리에서 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 집회에 합류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청계광장에서 내일 2시에 저희 민주당 주최로 처음으로 이제 거리 집회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들어서는 이 초고층 복합 주거단지죠. LCT 사업 큰 규모와 최고가 분양으로 주목받은 곳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인허가 단계부터 추진 과정에 각종 특혜 의혹 또 정관계 로비설까지 의혹 덩어리가 돼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이 자세한 얘기를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자,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먼저 이 해운대 LCT가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의혹이 많은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LCT 장소가요. 네. 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그 총 사업비가 2조 7천억을 투입해서 최고층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네. 그 현재는 이제 2019년에 101층짜리 고급 아파트하고 7성급 레지던스 호텔과 관광 호텔 이런 상업시설이 건설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이랄지 부산 도시공사 같은 관계 어떤 정관계 로비 의혹을 했다는 소문이 이제 부산에 파다하게 나 있는 상태인데 네. 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이 부지 자체가 부산 해운대에서 마지막으로 개발되지 않는 금수라는 땅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2006년도 11월에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이래서 공모를 하는데 그때 공모의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절대로 민간 아파트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네. 조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공모를 했는데 이때 바로 이 LCT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선정 1년 만에 이거 사업 타당성이 없다.
부지에다 주거시설을 짓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원칙적으로 주거시설은 뭐 지을 수 없다는 걸 조건 하에 사업자 선정 아닙니까? 그랬다면서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지구였는데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 미구지구로 바꿔준 겁니다. 하하. 근데 일반 미관지구로 바꿔주려면 이게 재공모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재공모 하지 않고 그냥 변경을 해준 거죠. 이상하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가 해안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 여기 해안 경관 개선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를 적용하면 아파트를 한 20, 30층까지밖에 못 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도 약식으로 해준 거죠. 왜냐하면 정식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혜라는 의혹이 지금 하다하게 퍼져 있고 그건 뭐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 뭐 너무나 짙게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3월부터 그 시행사에 대해서 좀 광범위한 내사를 벌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시청이랄지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 이런데 그 LC터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 4곳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부당 회계 관련 서류랄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걸 확보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네. 검찰에서는 비자금 자체를 원래 1,000억이라는 말이 파다했는데 한 500억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500억 규모의 비자금. 자, 그렇다면 이제 이 LCT의 이영복 회장,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받는 인물이 됐는데, 이 로비 의혹, 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대목이 있나요? 아마 수사를 하면 이번 주 내에 좀 윤곽이 드러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영복 회장이 워낙 입이 무겁기로 소문나 있어요. 입은 무겁대 돈은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이영복 회장의 돈을 받으면 탈이 안 난다. 하하. 이게 정관계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검찰의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영복 회장이 이번에는 이제 혼자 죽지 않겠다 이런 말을 지인들한테 했다는 것으로 봐서 네. 이번엔 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그럼 LCT 사업이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대목인데 부산에서 특히 이제 더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중앙정부나 이 중앙 정치권도 이게 연루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싶은데 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밝혀지면 정치권에 불러올 파장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검거가 되니까 정치권 자체도 좀 숨을 죽이면서 술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영복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데 네. 그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최순실까지 개입했다는 건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LCT 사업 자체가 처음에 참여했던 게 대우건설하고, 네. 중고인데 중국건축, 그런 국내 건설사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손을 떼겠다고 해갖고 무산유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스코건설이 갑자기 시공사로 정식에 참여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유 인사가 새누리당 핵심 실세. 그러면 핵심 실세는 결국은 친박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시공사로 선정하게 하고 네. 금품을 수수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니까 네. 최순실 씨가 검찰의 고유 인사에게 부탁을 해서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루머가 굉장히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또 기승전, 최순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네.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전에 뭐 이게 심층 보도도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또 이게 회자되는 게 어제 그 이영복 회장이 뭐 잠적, 도피 한 3개월 만에 체포가 됐다는 소식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부터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지금 뭐 소환 받으니까 바로 도망을 갔어요.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잡혔는데 잡히게 된 것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공개 수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네.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를 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겠다 해서 부산을 오던 중에 네. 또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하.
그래갖고 차를 돌려갖고 다시 서울로 간 거죠. 그러신 들은 바에 의하면 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잡혔고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체포를 해서 부산으로 이송을 한 거고요. 처음에 뭐 자수를 냈지만 중간에 다시 도망갔기 때문에 네. 이건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속보를 보니까 이 경찰은 자수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검찰에서 검거다 그래서 네. 그런 또 이제 중간에 변심했던 과정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